안녕하세요. 라디오 합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표현봉 씨, 네. 혹시 그 부부싸움 벌금계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슨 부부싸움을 개까지 들어요? 아, 네? 충북 괴산의 한 동네에서요. 부부싸움을 하면 벌금을 내는 개를 운영해가지고 가족과 또 지역의 화목까지 다진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 부부싸움 벌금계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아, 궁금하시죠? 네. 이 가벼운 부부싸움을 했을 경우에는 5만 원 벌금, 그리고 심한 부부싸움을 하면은 10만 원의 벌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놨다가요. 봉사활동에 또 사용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글쎄요, 그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됐을까요? 사실 그 처음에는 벌금을 내는 회원들이 꽤 많았는데요. 네. 갈수록 해를 거듭하면서 기금 적립이 어려워질 정도로 부부싸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그러네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부부싸움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싸움이 줄어들어서 정말 괜찮겠는데요? 게다가 마을 전체까지 화목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부부만의 애정을 지키는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도 부부만의 사랑 키우는 대화법 하나쯤은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부부간에 머리 맞대고 한 번쯤 즐겁게 고민해볼 부분인 듯 싶은데요. 아직까지 적당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아마 반짝하고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인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부간의 사랑을 키우는 대화법 어떤 방법들이 좋을지 몇 가지 추천을 해주세요. 예, 젊은 부부들은 나름대로 그런 그 방법들을 개발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사이버 시대니까 몸은 9세대지만은 예. 마음은 신세대가 돼보자 그렇게 해서 그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사랑의 메시지를 좀 보내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이메일로 고백을 전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부부간의 공동 대화 노트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그 부부간의 이제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부간의 대화의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보자 해서 이게 두 편으로 우리가 연장을 했죠. 예. 네.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예. 부부싸움 부부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아내와 남편을 섭섭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얘기를 엿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가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뭘 바라고 결혼했나? 그럴 때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해요.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집에서 남편이랑 애만 보기가 좀 그래서요. 여기저기 취직자를 알아보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날 써주냐? 그러면 진짜 이 남자가 내 남편 맞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이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맞아요. 예. 예. 이렇게 상하게 하는 말은 폭력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리 흉금 없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네. 이 정말 부부싸움은요, 일반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좀 부족한 것하고 또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했을 때 부부싸움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부들도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지 함께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여보, 나야. 왜? 점심 뭐 먹었어?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응. 지금 바빠. 나중에 통하자.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또 왜? 자기 오늘 늦어? 나 지금 바빠. 내가 조금 이따 다시 할게. 끊어. 당신 왔네. 밥 줘.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밥 안 먹었어. 먹고 오지. 왜? 밥 없어? 여보, 김치 새로 담궜는데 맛있어? 이거 좀 익으면 더 맛있겠지. 윗집 친정에서 직접 기른 배추래. 아우 참, 이 김치도 좀 먹어봐라. 뭐 유기농 배추라고 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 근데 당신 좋아하는 깍두기도 좀 담글까?
당신 반찬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당신 밥 먹을 때나 얼굴 보지 언제 말할 시간이나 있어?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기나 하고. 어떻게 당신은 자기밖에 몰라? 당신이 나나 우리 애한테 관심이 있긴 한 거야? 있어. 내가 차라리 벽 보고 얘기를 한다. 답답해 정말. 아이고, 심각합니다, 아주. 예.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이 시시때때로 지나치게 대화를 요구하는 아내의 경우가 눈에 띄네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남편에게 그 관심을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강요하죠. 네. 근데 사실은 너무 따라붙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남편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타이밍을 못 가진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지내게 하고 낮 동안 쭉 못 봤으니까 집에 와서는 좀 이야기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예. 될 텐데 직장에 전화해서 계속 관심과 대화를 요구하니까 남편이 좀 그러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다 자연스러운 유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좀 머리를 짜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조금 더 깊이 살펴서 남편의 관심사를 먼저 챙겨보고 챙겨놓고 그 관심사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자신이 할 이야기를 좀 끌어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런 남편의 경우는 또 기질적인 측면도 있어서 대단히 힘들죠. 우리가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그런 말도 있죠. 네. 또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이걸 흔히 예. 여성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남성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뭔가 말로서 좀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되게 하고 이런 기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귀기 좋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좀 이 말을 통한 친화적 사교력을 좀 길러야 되겠고 여자의 경우에는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끌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 그다음에 내용적인 배려 이런 걸 조금 지혜롭게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어요. 예, 여자가 너무 이렇게 남자 바쁜데 전화해서 한 경우도 좀 문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여자 입장에서 보면 네. 기껏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챙겨주려고 전화했는데 바쁘니까 끊어 그러면서 뚝 먼저 끊어버리면은 정말 화가 나서라도 계속 전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럴 때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걸어 그러고선 얘기 듣고 한마디라도 듣고 좀 끊어주면 좀 그런 귀찮음도 좀 덜 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거는 정말 작은 배려고 작은 기술인데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해버리니까 예. 단절이 되는 거죠. 예. 예. 관심 있어? 그랬더니 응 있어. 그러고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예. 아유. 결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가정의 화목은 대화가 우선이에요. 예, 다른 거 그렇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아내가 살림을 잘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서로가 뭘 생각하는지 맞아요. 나누는 거 이게 우선인 셈인데 뭘 바라는지. 네. 예. 이 대화가 적어지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또 싸움을 많이 하는 요일이 또 일요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 정말 오랜만에 부부간에 또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남편은 이제 일하고 힘든 건 알지만 너무 말이 없어지고 너무 이 잠자리에서만 네. 계속 붙어 있으면은 아내 입장에서 조금 힘들거든요. 이 집안일에 무신경한 남편 어떤 화법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 전체가 좀 이렇게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가지니까 네. 답답하죠. 답답한데 이제 남편들도 사정은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종일 시달리고 야근하고 한 것들을 일요일 날 이렇게 이제 잠으로 때우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어쨌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들이 피곤해하는 실태 구조 원인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좀 맞는 뭐를 하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남편도 관심을 가지고 즐길 만한 무슨 공연, 가벼운 공연도 좋고 본격 예술 공연도 좋고 그런 거 하나를 준비를 해서 일단 가게만 되면은 갔다 오면서 이야기거리가 생기거든요. 오늘 본 무슨 콘서트가 어떻더라, 오늘 본 무슨 연극이 어떻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아주 서민적으로는 요즘 찜질방에 온 가족이 다 가더라고요. 남편이 일단 진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일단 공간만 찜질방으로 옮겨서 그래도 그렇게 옮기기만 해도 뭔가 대화가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집안에 이렇게 작은 무슨 이렇게 써놓는 메모판 같은 걸 하나 두어가지고 예. 메모판에 집안 일 항목을 쭉 써놓고 네. 아내가 하는 거 남편이 하는 거 쭉 써놓고
남편이 뭐 어떤 거 하나를 조금 해주기만 하면 거기 보상 조건이 붙도록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죠. 요리를 특별히 뭘 해줄 수 있다고 이제 거기 조건을 써놓는다거나 남편의 기호품을 뭘 제공한다고 그러거나 안마해주기라거나 아니면 용돈을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건을 써놓고 남편을 좀 유인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렇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좀 높여보는 어쨌든 지혜를 조금 짜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면 일요일 날 뭐 하나 도와주면 그 다음 주 일요일에 한 1시간 정도 더 자게 해준다는 보장성. 그래요. 근데 매주 일요일이 다르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는 예. 좀 식구를 위해서 쓰는 주도 있어야 되고 어떤 주는 그 가장을 좀 놓아주는 식구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게 교차가 되면 맞아요. 왜냐하면 늘상 일요일만 되면은 가장 입장에서 긴장해서 식구들 왜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중압감 또 혹은 그렇죠. 아니면 무조건 또 그 식구들 입장에서 반대 입장. 예. 근데 이게 적절하게 어떤 규칙 없이 예. 서로 배려해서 좀 예. 나눠진다면 그 일요일이 기다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지혜가 이게 말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다 화법의 영역이에요. 예. 삶과 말하기가 같이 어울리는 거니까 말기술 따로 있고 무슨 아이디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표인봉 씨 그 제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변화감도 네. 있고. 아, 역시 가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고 또 화목한 일만 있는 게 또 가정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컵을 깨트린다든지 예. 아니면 뭐 어디를 놀러 가는데 자동차 갑자기 펑크가 난다든지 뭐 이럴 적에 그 반응의 그 화법이 중요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에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이게 일반적인데 어쩌다 나온다 싶었지 이러면서. 그죠? 예. 네. 그 남편을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국면에서 어린애 다루듯 하는 그런 아내 타입이 있어요.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린애처럼 다가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도 필요하긴 한데 모든 걸 뭐 선생님이 어린애 그 지도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남편에게는 길게 보면 이제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남편이 뭘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남편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건 기술입니다. 아, 참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하고 그 탓을 연장 탓으로 돌린다거나 재료 탓으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말해주는 건 참 좋은 화법이에요. 아. 그리고 더 잘못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남편이 뭘 실수했을 때 그 남편 실수보다 정도가 더 심한 이웃집 남편의 경우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비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해준다든지 해서 자기 자신의 실수나 과오가 이렇게 이 잘못되는 걸로 박히지 않도록 예. 그렇게 말해주는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더 일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미안해서라도. 야단 자꾸 맞으면 일 안 하려고 그러죠. 예. 다 똑같아요. 심리는.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자녀 앞에서 뭐 이혼한다는 얘기 예. 또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꼭 이럴 경우도 있어요. 흉 보는 경우 아이들한테 직접 대놓고 아유 니네 아빠 같은 혹은 니네 엄마 같은 사람 너 커서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거는 가족 예.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게임이에요. 그렇겠네요. 아무도 네. 승자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정말 이거는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의식이 내용을 정화한다. 이 말도 어디 뭐 성경 같은 데 있는 말 같은데 가족 의식 기념식 기념할 의미가 없는 것까지도 사실은 작은 기념식을 해주면 좋아요. 우리가 뭐 생일,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 챙기는데 또 무슨 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방식도 좋고 예. 그래서 가족 이벤트를 잘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좀 못합니다만은 그 설날 아침에 세배하지 않습니까? 어른들께 세배하고 밑에 이제 자녀들한테 세배 받고 그러고 저희가 사형제인데 다 끝나고 그 사형제 부부가 쭉 이렇게 서가지고 서로 맞절을 한 번씩 합니다. 네. 이 맞절을 결혼식 때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는 뭐 평생 안는데 네. 근데 그게 대단히 좋아요. 그 상대방을 아주 동등하게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 존중한다는 뜻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방식.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면은 사실은 뭐 형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형식이 내용을 정화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가족 차원은 대가족 차원으로 형제들 다 모인 데서 그 부부가 한번 맞절하는 방식으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이제 그 문화가 되면 참 좋죠. 그 가정의 예. 문화가. 예. 근데 이 대화라는 것도요,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예. 아내 입장에서 이제 퇴근해서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대화 좀 해보려고 이렇게 뭐 차 한 잔이랑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디저트를 딱 내주는데 남편이 TV를 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TV를 보면서 TV 보잖아.
이럴 때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피곤해 내지 뭐 이런. 그렇게 뭔가 이미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뭘 수정하거나 교정하려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게 다시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꼭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주 정상적인 그 분위기일 때 우리 이번 금요일 저녁에는 뭐 이번 토요일 모에는 대화의 시간을 20분만 가지기로 해야 하고 미리 좀 약정을 해놓는 겁니다. 동의할 수 미리. 있도록. 예. 그래서 함께 하기로 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다음에는 이 남편이 그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할 때는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중요해요. 네. 당신은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말해놓으면 이제 멀어져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진지한 무슨 대화제에는 사실은 이 말보다는 글이 효과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다든지 이건 편지는 뭐 매일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이기주의와 관계되는 것인데 가족 사회에서도 요즘에서는 그 상담학에서 위해서 이 부부간의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하여튼 대화의 장이 안 들어올 때는 미리 조금 약속을 해두고 대화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약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요. 보면 이제 막 쏘아 붙이면 예, 네? 아내가 예, 거기다 대고 야 당신 말 진짜 빠르다. 네 이런 식으로 더 약이 오르대요. 야. 혹은 옆에 이제 아들이 있으면 야 철수야 너 따발총 진짜로 봤냐? 못 봤어? 여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굉장히 약이 오르다고. 약이 네. 예, 많이 오르죠. 그럴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당신 말에 내가 지금 대응하지 않겠다. 말은 하고 있지만은 대화의 장면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빈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하기는 참 좋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화해를 하는 장면에서도 이런 거는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말하고 있는 인격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다시 약간의 희화적으로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좀 대접을 안 해주는 경우죠. 네. 이것도 배워요, 자녀들이. 그래요. 배워서 대를 이어서 전해내려갑니다. 아이고, 대까지 이으면 안 되죠. 그런 거를. 예, 아주 그래서 큰일 이 나죠.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부부로 인연을 맺으려면 전생에 수천 번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네. 부부간의 정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잘 이야기를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부싸움의 화해법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만 짚어주시겠어요, 교수님께서? 뭐 저는 다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뭔가 그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게 내가 먼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은데 꼭 그걸 논리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이 싸움이 자꾸 이렇게 번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먼저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원인 불문하고 내가 잘못했어 뭐 이런 방식이 좋아요. 이게 부부간에 그래서 부부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원인이 되었던 점은 나중에 기분을 분위기를 정상으로 회복했을 때 고치기로 하고 개선하기로 한 점을 반드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이 다음에 또 싸움하고 또 싸움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선은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 요거 하나는 개선하기로 한 거에 하는 것들을 좀 다짐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을 안고 한 달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대단히 좋지 않아요. 이 접근해서 화해할 시간 자체를 뺏어가는 거니까 네. 그날 싸우는 것은 어두워지기 전에 해결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참 연애할 때는 편지도 많이 쓰고 카드도 쓰고 이랬는데 네. 결혼하면서 그런 게 너무 없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번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어떤 사랑의 메시지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교수님? 우리가 쭉 우리 삶에서의 대립과 갈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웃집하고의 대립 갈등. 중요하죠.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네. 예. 네.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www.ebs.co.kr 접속하셔서 라디오 화법 여행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 많이 올려주시고요. 예.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